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가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에도 성추행과 함께 무마회유를 받았다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임 여군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장 중사는 영장 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미안한 말 조금 더 없으세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만 장관 지시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입니다. 장 중사는 3월 2일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월 7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구속 결정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 수용실에 수감됐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는 5월 22일 부대 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욱 국방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청은 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2차 가해 분야, 또 지휘관으로서의 조치 이런 것 등등까지 낱낱이 좀 살펴가지고. 한편 유족들은 이 중사가 1년 전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직속 상관으로부터는 합의를 종용받은 사건도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관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중사를 회유하며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2명을 덮쳐 40대 남성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 119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바퀴가 찌그러진 자전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9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현장에는 사고 흔적이 수십 미터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환자 2명이 자전거와 함께 누워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환자 상태를 확인했을 때 2명은 두 분 다 심정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어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또 다른 접촉 사고까지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대출 규제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 매수에 신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종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당정이 조율한 재산세율 인하 방침이 당장 다음 달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에서 74세 이하 고령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앞으로 고령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60대 이상에게 잔여 백신이 우선 배정됩니다. 보도에 민정혜 기자입니다. 60에서 74세 고령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률은 약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10월 이후에야 접종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이중증으로 전환되지도
전환될 확률도 현격히 떨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가능성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종류와 대상이 더욱 늘어납니다. 오는 7일부터 60세에서 64세 사이 400만여 명과 30세 이상 유치원 교사 등 36만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습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여 명도 같은 날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10일부터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90만 명이 얀센 백신을,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9만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최대한 많은 고령자들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예약 기간을 미처 하지 못했더라도 접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는 잔여 백신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하 연령대가 잔여 백신을 맞으려면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10만 명분을 예비로 남겨놓은 얀센 백신의 경우도 고령자 예비 명단에 우선 배분하겠다며 다만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672명, 해외 유입 9명으로 총 68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215명, 경기 207명, 대구 73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674만 1천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13.1%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은 누적 222만여 명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혜택도 제시했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한 달간 백신 접종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성인의 62.9%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If you get a shot this week, you can be fully vaccinated by July 4th, by the week of July the 4th. And you can celebrate Independence Day free from fear or worry.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센터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24시간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들을 위해선 무료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를 공략하기 위해 전국의 흑인 소유 이발소 1000곳에선 이발을 하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부통령 부부와 영부인이 전국을 돌며 백신 접종 독려 행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감염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If you are unvaccinated, you are still at risk of getting seriously ill or dying, or spreading disease to others, especially when Americans spend more time indoors again, closely gathered in the fall. 미국의 대형 주류 회사는 7월 4일까지 성인 70%라는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맥주나 음료 한 잔을 모든 성인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백신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스리랑카 앞바다에 있던 컨테이너 선에서 큰 불이 나 10여일 만에 겨우 진화가 됐는데요. 이번엔 이 컨테이너 선이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 오염이 심각한데 여기에 화학물질 유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항에 입항하려던 싱가포르 국적 컨테이너선에서 불이 시작된 건 지난달 20일. 선원 20여 명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배에 실려있던 1,400여 개의 컨테이너는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잡힌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재로 선체가 손상된 상태에서 불을 끄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물의 무게까지 더해지자 어제부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배에는 질산 25톤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물론 270여 톤의 벙커유와 50톤의 가스도 실려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조각이 대량으로 흘러나와 스리랑카 해안을 덮친 상황에서 화학물질과 연료까지 유출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어업 활동은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මේ නැව ගිලුනොත් ඒ නැවේ තියෙන තෙල් සේරම කාන්දු වෙලා මුළු මුහුදු වෙරළයි රස්සාවයි ඔක්කොම නැතුව යනවා අපේ ධීවර ජනතාවට. 스리랑카 해양 당국은 해안가 오염이라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선을 먼 바다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인근 국가 호주에 생태계 피해 규모 평가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화재가 질산 누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선박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EU가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동을 건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안을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세 회피처에서 법인세를 덜 낸 기업은 본사가 있는 국가나 돈을 번 국가에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도 조세 회피처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과 세금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2년 연속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약 1조 원이 넘는 다국적 기업은 수익과 세금, 직원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EU 정상회의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nd I will say this is really a big progress. I am now at this morning very happy. 이번 논의는 구글과 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걷지 못한 EU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재정 확보가 힘들어지면서 국제 규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Digital taxation and minimum taxation and to have a political agreement no later than the G20 of Venezia in Italy at the beginning of July. 국제적인 법인세를 정하는 논의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다뤄져 왔는데 G7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층 힘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회원국 간의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까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면서 이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김진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원이 현지 시간 어제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Исходя и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интерес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выходе из договора. 앞서 러시아 하원도 지난달 19일 탈퇴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회원국의 군사력과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약 탈퇴 추진은 지난해 미국의 조약 탈퇴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탈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 측에 항공 자유화 조약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12포인트 상승한 3,243.35에 코스닥은 4.87포인트 오른 985.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5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주요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세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원전 사업 재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오일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HMM은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1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미뤘던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전국에서 예비부부 40만 쌍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은 전통적 결혼 성수기인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수요가 더해져 예식장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我们今年的单量跟2019年的同期增长了超过200%。 코로나19 이후의 결혼식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피로연 규모는 대폭 축소됐지만 결혼식에 쓰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最早的一个结婚更多的可能只是跟一场宴席相关，但是现在一场婚礼可能会跟旅游啊、跟酒店、跟餐饮都形成一个比较紧密的关系。 중국의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에 쓰는 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한 쌍이 쓰는 결혼식 비용은 22만 위안, 우리 돈 3,800만 원으로 6년 전에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보트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지상낙원 컴벌랜드 섬.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광활한 야생지대를 메운 나무는 수령이 최소 1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뛰어다니는 야생마 150여 마리는 섬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Beaches at Cumberland Island are, the word we like to use is pristine. There are 18 miles of beach and there are no buildings, just the dunes, the beach, the water. The maritime forest on Cumberland Island is unique. 컴벌랜드 섬은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됐습니다. Welcome to Cumberland Island. We get to relax and let the kids play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crowds or social distancing. 현대식 건물은 없지만 카네기 가문이 소유한 저택 등이 남아있어 이채로운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인력 파견 회사. 사무실 입구에 웃는 얼굴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측정기 앞에서 웃게 되면 정도에 따라 화면에 재미있는 효과 영상이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部署が違って共通の話題とかがなくてもなんかみんなで楽しめる感じで 도쿄의 한 금형 가공 회사는 웃는 얼굴을 직원들 심리 치료에 활용합니다. 직원들은 출퇴근하면서 웃는 얼굴을 측정하고 이를 점수화합니다. 점수가 낮은 직원들에 대해 회사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なかなかちょっと外部からは計り知れ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兆候を捉える有意義なツールかなと思って活用しております。 문화 공연에도 활용되는데 결성한 지 8년 된 이 개그 듀오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횟수가 급감하면서 웃기는 감각도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 30명에게 자신들의 개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웃음을 1초 단위로 측정해 웃음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합니다. 위스키의 고장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위스키 양조장.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위한 오크통들이 쌓여 있는데요. 코커 스페니얼견 로코가 오크통 사이를 바삐 지나치며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나쁜 향이 있는 오크통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스키의 풍미는 오크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크통은 위스키 숙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로코 덕분에 위스키가 불량 오크통에 담겨져 몇 년간 숙성된 뒤 버리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의 뛰어난 후각은 실험실 장비보다 더 민감하다고 양조장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So Rocco's been trained to specifically sniff out off notes or odours that we wouldn't want to be in our final whiskey. 한 살이 넘은 로코는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됐는데요. 어엿하게 맡은 일을 처리해내는 로코는 양조장 직원들의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 It's been such a great thing to see him just walking around the distillery. It brings a smile literally to everybody's face when they see him coming along. So 위스키 제조에 들어갈 오크통을 선별하는 작업에 견공이 활용된 것은 로코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학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저하가 통계로 나타난 건데요.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이제는 원격 수업이 익숙해진 학교. 학생과 만나지 못하는 교사들은 교육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이 학생의 상황을 잘 모르고 또 이 학생한테만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수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주요 과목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엔 그 비율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축소가 학업 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밀집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실무교육이 필수적인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교사 접종 등 선결 조건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학생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학교의 방역 지원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중순까지 2학기 전면 등교의 구체적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수사했는데요.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하고 투기 수익 90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석 달간 정부가 들여다본 투기 의심 대상은 모두 2,8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4명이 구속됐고 52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수사의 계기가 된 LH. 직원 77명 등 15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수사 중입니다. 광명 시형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정부는 또 수사 범위를 넓혀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등 공직자 399명을 수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9명을 구속했습니다. 차관급 고위공직자부터 실무 담당 직원까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직자들이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 908억 원은 몰수 추징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 세금 53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현장 점검하고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당정이 경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LH 혁신안은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 인력을 대거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서해가 만나는 정서진 앞에 있는 외딴 섬인 세어도가 갯벌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갯벌과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가 하나의 정원처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박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서진이 있는 경인항에서 뱃길로 불과 10분, 육지에서 1km 떨어진 세어도는 차량 한 대 없는 때묻지 않은 섬마을입니다. 둘레길을 따라 섬 끝까지 걸어가자 강화도로 이어지는 강활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이 빠진 갯벌은 먹이를 찾는 개들의 천국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이 섬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갯벌은 삶의 터전입니다. 바지락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사매로다 이제 판매를 하고 바지락 젖을 담근다든지 또 생으로 팔든지. 해안길을 따라가면 주민들이 빗자루로 사용했다는 갈대숲이 펼쳐집니다. 지자체는 이 섬을 갯벌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부두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어도 항을 배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항시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식수 문제를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을 늘리고 맨손 갯벌 체험과 농어 낚시 등 다양한 체험 시설도 확충합니다. 섬 곳곳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산책길을 더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드넓은 갯벌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만끽하게 할 계획입니다. 갯벌 속에 갇혀 외면받아온 세어도가 서해의 갯벌 정원으로 되살아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남부와 전라도, 경남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고요. 다른 지역들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나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늘 오후부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에서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점차 올라 주말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